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요양파악 단원 6강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은 기록 및 업무 보고와 임종 요양보 파트 두 파트를 합쳐서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쳐온 이유는 뭐냐면 문항수가 좀 적습니다. 네,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의 두 문항, 임종 요양보 파트의 두 문항 이런 식으로 1교시 30번대 후반대에서 출제되고 있어서 제가 최신의 문제를 모아도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한 번에 기출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1교시 단원 기출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요 영상의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하반에 가서 1교시를 모의고사와 단원을 어떻게 적절히 잘 배합을 해서 좀 합격점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너울이 가진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앞에서 보내드리는 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이 어렵다고 하시면 뒤로 빨리 대감기 하셔가지고 그죠? 감기 넘기셔서 뒤에서 노하우만이라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 및 업무 말이 꼬였습니다. 업무 보고 파트는 두 문항 출제가 되는데 크게 단원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원으로. 하나가 기록, 하나가 보고, 하나가 업무 회의로요. 자, 기록 파트는 기록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고 파트는 보고의 중요성과 형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는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 자, 회의는 아주 뜨문뜨문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회의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례회의와 원리회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하나만 제가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올 수는 있어요. 배제를 아예 한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회의에서 문제가 나면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 자, 사례회의의 중심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상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자. 그래서 어르신에 관해서 업무를 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주최하는 게 사례회의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체가 누굴까요? 거기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복리 후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일하시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라든지 인사, 뭐 경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회의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사례회의는 대상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원래회의는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럼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우리 정답에 가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 및 업무 보고의 최신 기출 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2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5번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기록을 하는 목적들을 표준교재에 찾아가면 이렇게 제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로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 세 번째 문항에서 정답을 만들어낸 거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엄청 많은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답을 연속성 유지 빼고 나머지를 다 넣어도 문제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거 있어요. 난이도를 한번 살짝 조정을 한다면 어떤 걸 많이 주로 바꿔서 우리가 오답을 향해서 가게 출제위원들이 만드는 것이냐. 자, 우리는 출제위원들 머리 꼭대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지만 정답을 눈에서 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살짝 꼬아놓는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자, 가족에게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제공이나 공유나 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답은 어떻게 바꿀 걸까요? 가족에게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가족한테는 지도 및 관리를 받는 게 아닌데? 이런 의문을 남기게끔 네, 문제 뒤를 살짝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집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2번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3번 인수인계 업무 내용, 4번 대상자의 욕구 사정,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네,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인데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급여 제공 기록지에 답을 쳐주시면 돼요. 네. 지금 사고 내용은 사고 보고서고, 인수인계 업무에 대한 건 인수인계서고,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지고요. 그죠? 사례회의 검토는 당연히 사례회의록입니다. 자, 요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간혹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 기록지를 써놨을 때 혼동이 오기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지금 문제에 나왔던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두 번째는 상태 기록지,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사고 보고서, 네 번째는 인수인계서. 요걸 제가 밑에 쓰긴 했지만 1, 2, 3, 4. 예, 요 네 가지를 요양보호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각자의 내용 중에서 사고 보고서와 인수인계서는 금방 아세요. 근데 이제 상태 기록지와 장기한 급여 제공 기록지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 거죠. 자, 서비스 제공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장기한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이고요. 상태 기록지에서는 섭취, 배설, 목욕. 이게 뭘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태 기록지는 이걸 하면서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몇 분 동안 했나요? 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하시는 거고. 자, 정리합니다. 차이점. 급여 제공 기록자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거, 시간. 이렇게. 그럼 상태 기록지, 그거 상태. 이것만 구분하시면 정말 금방 눈에 정답이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 차이점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기록의 원칙에 맞게 작성된 기록지는 1번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2번 대변을 여러 번 배설함, 3번 오랜만에 운동을 함, 4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5번 오후 2시에 귤 3개를 먹음.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진짜 많이 내고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난 걸까요? 기록의 원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인데 구체적인 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보기에서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될 게 숫자로 써져 있는 게 뭐지? 라고 하시면 답이 진짜 금방 보이세요. 그래서 5번이죠. 2시에 귤 3개.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최근이 언젠지 애매하죠? 예, 여러 번도 애매하죠? 오랜만도 애매하죠? 오전에 많이? 요런 많이라는 거. 오전은 좀 괜찮아요. 오전, 오주 구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이런 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로 써져 있을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자, 그거 말고도 기록의 원칙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도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라. 육하 원칙에 맞게 해라. 신속하게 그때그때마다 바로 공식화된 용어로 기록자는 명확하게 정정하실 때는 빨간 펜으로 긋고 서명을 하셔라.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숫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많이 나왔던 거지 이것만 난다라고 우리가 탕탕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의 원칙을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자, 3번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비슷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걸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죠. 여러 번이 애매하죠? 네, 더 심해짐이 애매해요. 오랜만도 애매합니다. 네, 간단히도 애매합니다. 그나마 제일 적합한 문항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여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한 달 단위로 중요 내용을 보고한다. 2번 서비스가 추가된 경우는 보고를 생략한다. 3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 후 보고한다. 5번 중요한 내용은 중복으로 보고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기록의 원칙과 보고의 원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를 하는 거니까 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의 원칙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체크박스를 가져왔어요. 요즘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기도 합니다. 체크박스. 네,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좋고요.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한 번에 간단히 할 수 있어서 네, 정말 저도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려고요. 네. 자, 보고를 하실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시는 게 좋고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게 보고 원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정답 3번이 됐고 자, 중요 내용을 보고하는데 한 달 단위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서비스 추가 보고하셔야죠. 사고가 발생했어요. 처리 후에 보고하시면 안 돼요. 보고 먼저 하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중복 보고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문항들도 전부 다 이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체크박스 안에 있는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제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했다. 2번 대상자의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있다. 3번 화장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 5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잔뜩 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한 분이 누군가요?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상자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 서비스 추가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보고 시기잖아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6번 같은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제가 CBT 시험 보시고 오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피드를 남겨주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단답이 없어요, 단답. 이렇게 얘기해요. 단답이 뭐지? 딱 읽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약간 그런 문제잖아요. 단답이라고 했다면 이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보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요양보에 필요한 정보가 5개 중에 뭡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이런 문제들을 실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걸 예시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표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또 최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이거와 같은 맥락일 거예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7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고쳐왔어요. 제가 바로 5번으로.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6번 문항처럼 요양보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상황을 보니까 예, 타박상을 입으셨어요. 다치셨네. 이랬을 땐 빨리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죠. 이런 문제가 최신의 보고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의 문제들을 많이 예, 접하셨던 선생님들은 최신의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되고요. 사실 이전의 문제를 아직 많이 풀지 않으셨다면 요것만 가지고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도 예, 보고의 형식이라든지 요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한 번쯤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문제의 유형만 네, 이게 반복이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받는 문제가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예, 항상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점 정리는 언제 어디서든 표준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 파트도 기록 파트도 표준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임종 가야 되죠? 네. 자, 임종 파트입니다. 임종 파트는 여기도 기록 파트처럼 두 문항이 현재 출제되고 있는 거고요. 자, 임종 파트를 제가 단원별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임종 전, 뭐, 중, 후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일단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해서 한 파트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종 증상에 대해서 임종 적응 단계, 임종기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중후 대상자와 가족을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이런 문제들이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임종 파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계속 최근의 문제들 임종 전 단계에서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쉽거나 그렇진 않아요. 조금 정확히 파악하고 가셔야 될 단어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는 우리 꼭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임종 증상이나 요기 파트에서도 네, 이제 한 문제씩을 출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종판트 1번 문제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2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 착용은 시행한다.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번 효력이 발생해서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5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작성했다고 다 네, 효력 발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우리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정리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예, 공부 워낙 많이 열심히 하시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공부한 게 맞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명 의료 중단의 의향을 명시하면 시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그쵸? 예,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자, 인공호흡기부터 인공호흡기 착용, 그 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얘는 하지 않는 거를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4번으로. 예, 연명의료가 그죠? 효력이 발생해서 연명의료가 중단이 돼서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시행하시더라도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라든지 진통제 투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산소의 단순 공급이라든지 또 뭐냐면 물과 영양분에 관한 공급. 이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류나 중단할 수 없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은 하면 안 되고 어떠한 행위들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옆에 메모지에다가 중단하는 항목, 중단하지 않는 항목 이렇게 한 번만 써보실까요? 직접 본인의 글씨로 그러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또 암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예, 안락사와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나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셔야지 대리 작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된다. 3번 환자의 보호자가 대리로 작성해도 된다. 4번 65세 이상 간암 말기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효력은 발생한다. 5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8세 이상 작성 가능하다. 자, 우리 1번 문제에서 정확히 좀 이해가 됐다면 여기도 답이 금방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 하고 했는데도 2번이 눈에 딱 안 보인다.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이제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정답 찾으실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시고 언제든 철회도 가능합니다. 자, 1번에서 풀었죠? 뭐 풀었을까요? 예, 자동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1번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누가 직접 쓴다고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대리 작성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와 맞게 4번의 문항이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 딱 19세였잖아요. 18세가 아니라 19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서 네, 문제만 보기만 살짝살짝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네, 헷갈리게.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다. 1번 분노, 2번 부정,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네, 정답은 2번 부정입니다. 네, 우리 임종 5단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이 단계가 순서대로 있나요? 네. 여기 순서대로가 아니죠. 그럼 어떤 순서일까요? 자, 부정으로 시작하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갑니다. 아, 정말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런 단계 맞추는 문제도 되게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난이도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 그런 것쯤이야 하고 이제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3번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임종 단계의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는 문제를 지금 3번 유형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부정이었어요. 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부정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분노의 포인트는 뭘까요? 네, 외자입니다. 예, 아니야, 여기에 집중하시면 큰일 나요. 분노 단계에도 아니야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니야를 보시고 부정에다 답을 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분노는 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예, 왜 나도 죽는 거 아는데 근데 왜 지금이에요? 이런 거에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노 단계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고요.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끌려고 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 사람은 살았는데 나는 죽는 거야. 여기에 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분노 단계입니다. 타협 단계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시간이 얼마라도 연장되길 바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고 이 우울 단계에서는 예,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위로가 많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수용 단계에 가시면 체념하고 받아들여요. 예, 지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정리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각 단계 특징들을 네, 네모박스 안에 잘 적어 두었으니까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1번이죠. 네, 임종이 임박해지시면 호흡수와 깊이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돼요. 그래서 무호흡이라고 하는 숨을 쉬지 않는 시간과 깊고 빠른 호흡이 막 교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혼돈을 일으키죠. 뚜렷해지지 않아요. 혼돈이 일어나요. 소변량 점점 줄어들고요.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길어지고요. 손발의 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싸늘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동공은 확대가 되거나 이제 사망이 되시면 고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들였다 놨다 해도 동공이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서 했죠.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고 했고 피부는 싸늘해지기 때문에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해요. 근육이 무력해지죠. 그래서 실금 또는 실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긴장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무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준다. 2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즈를 눈 위에 올려놓는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머리를 아래로 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삽입된 위관 튜브는 요양보호사가 제거한다. 5번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즈를 눈 위에 올려놓는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돕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트는 어깨까지 덮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셔야지만 돼요. 자, 삽입된 위관 튜브는 의료인이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뺄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가족에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죠? 그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문항수가 많지 않아서 네, 기록에 가는 거 7개, 임중에 가는 거 6개, 이렇게 13개 정도를 저하고 같이 풀어보셨고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1교시 이론을 좀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제가 잠깐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네,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화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저의 영상에 구독이 되셔서 지금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저를 보게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이죠. 제가 모의고사 35문항, 45문항을 항상 풀 때 가지고 오는 단원의 문항 번호와 문항 수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오늘도 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나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듣고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끝까지 한 번 더 들어주셔도 좋고요.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제가 설명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35문항, 45문항이 조회수도 많고 많이 보시거든요.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죠. 틀린 문항을 번호를 적어서 부족한 단원이 어딘지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부족한 단원을 찾았다면 그 단원을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것처럼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6강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좋거든요. 자, 모의고사 단원을 딱 풀고 나서 35문항을 풀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론 얘기하는 거니까. 35문항의 이론 문항을 다 풀었다. 근데 내가 자꾸 틀리는 번호들이 있더라. 지금 보는 경우에 기록과 업무 보고가 여기 번호대가 이렇게 있죠. 임종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문항을 틀렸다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6강을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문항에 나는 28번부터 31문항을 많이 틀렸다. 또 18번에서 27번 틀렸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5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5강. 그렇죠? 의학에 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강을 하나씩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로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제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족함 채워주기 위해서
단원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율로다가 순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지금 오늘 지금은 이제 6강까지 합쳐서 1교시 이론의 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를 푸시고 나셔서 내가 부족한 단원을 다시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요 6강까지 안에서 내가 부족한 단원을 발췌 뽑아가지고 다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완강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목적이 합격이지 100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단원들만 보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의고사 80문제를 뭐 35문항을 45문항을 풀어보고 부족한 단원이 있다면 단원별로 부족한 부분만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한 번 듣던, 두 번 듣던, 세 번 듣던 언제까지요? 이해가 되실 때까지. 네, 그렇게 보충하시고 또 모의고사 35문항이나 45문항을 풀어본다면 점수가 분명히 상승이 되실 거예요. 그냥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고요.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거 줄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0문제를 풀어보시고 80문제의 부족한 단원을 찾아내시고 부족한 단원을 제가 지금 안내하는 이 기출 단원별로 보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80문제를 푸시고 부족하다 또 단원으로 돌아오시고 이걸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어느 날 점수가 확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저만의 노하우. 이게 맞으실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합격을 위해서 제가 봐온 바로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본 바로는 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시간을 아끼면서 단기에 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저는 설명은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와 단원 문제를 혼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든 시간 내셔가지고 너울쌤 강의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 선생님들 또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만나거나 어쨌든 또 들러서 제 강의를 듣고 가시는 모든 선생님들 동일하게 너울은 합격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뭘로 올까요? 2개 했으니까 또 최신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